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가 더욱 악화시킨 질병이 있었으니 바로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 불리는 비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46%가 3kg 이상 살이 쪘고 특히 대한민국 여성 51%가 체중 증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성인 비만율은 35.7%. 이대로라면 10년 후 성인 인구의 9%가 고도 비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비만 때문에 하루 85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는 조사는 생명과 바로 직결된 비만의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만병의 근원으로 꼽히는 비만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당뇨, 암까지 발생시키는데요. 인류를 위협하는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만인 이유입니다. 끊을 수 없는 식탐, 갱년기 후 쪄버린 뱃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비만의 굴레로 고민하는 사람들. 2kg 빼면 한 4kg 정도가 다시 찌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사실 너무 걱정이 돼요. 이젠 당뇨까지 걱정해야 할 시기가 맞기 때문에 진짜 살 안 빼면 죽을 것 같아요. 갈수록 찌는 살, 이유 없이 찌는 살, 빠졌다가 찌는 요요 현상. 모든 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다? 우리를 계속 먹게 하고 살찌게 하는 호르몬 불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비만으로 인해 20대 젊은 나이에 집에서만 지낸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누워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90kg. 체질량 지수로 따지면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상태로 매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안 깨지. 모든 게 힘든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좀 띵한 것 같고 좀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제가 4, 5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지방간이 나와가지고 간이 안 좋아서 더 부쩍 피곤한 것 같아요. 21세 나이에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는 은지 씨. 갑자기 시작된 복통으로 병원을 찾게 됐다는데요. 충격이었던 게 그 지방간이라는 게 술 많이 먹고 어르신들이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21살이어서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늘 비만인 편이었고 최대 100kg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숨 쉴 수 없이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체중을 조금 감량한 상태가 바로 현재랍니다. 체중 감량이 절실하지만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허기를 참는 것 또한 고통스러운 일. 빠르게 배를 채우기 위해 햄과 즉석밥으로 한 끼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햄 하나만 있어도 공깃밥 3그릇이 뚝딱. 초고도 비만을 향하는 몸무게지만 그래도 은지 씨만의 철칙은 있습니다. 먹고 나서는 꼭 몸을 움직이는 것. 뭐랄까 제 양심인데 먹고 바로 누우면 더 살찔까 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그냥 칼로리 소모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 없는 곳으로 좀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함이 좀 심해져서 잘 안 나오려고 한 것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은 나이 25. 하지만 은지 씨는 자꾸만 혼자만의 시간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날 오후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시킨 은지 씨. 제일 좋아하는 피자가 도착했는데요. 혼자 있지만 라지 사이즈를 시켜도 걱정이 없습니다. 배고플 때 한 판 다 먹고 치킨도 그냥 한 박스 하나 먹고 해요. 요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먹는 걸로 많이 풀어요. 먹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참을 수 없는 식욕과 폭식으로 살이 찌고 몸이 망가져가고 있는 은지 씨. 이대로 괜찮을까요? 다음 날 은지 씨와 함께 병원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4년 전 진단받았던 지방간 상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초음파를 보셨을 때 이제 지방간 소견이 좀 있거든요. 지방간은 내장 지방의 이제 일종인데
몸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지방이 점점 쌓이면서 간에도 이제 남는 지방들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지방간 자체도 이제 지방간으로만 있다가 지방간염이라고 해서 지방간 때문에 또 염증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또 오래되면은 나중에 이제 간이 점점 굳어서 뭐 간경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일부가 또 간경화해서 더 진행되면 이제 뭐 간암까지 진행되기도 하는데,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세요. 학창 시절부터 비만으로 고민했던 은지 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기 위해 비만 호르몬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식욕과 관련된 렙틴 호르몬이 정상 수치에 비해 5배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렙틴 호르몬이란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과다 분비. 렙틴은 식욕을 조절하는 핵심 비만 호르몬입니다. 음식물 섭취 뒤에 위장이 음식물로 채워지면 렙틴 호르몬이 뇌에 작용해서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비만한 경우에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내 의지만으로 식욕이 억제가 되지 않고 계속 먹게 되고 비만이 악화되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은지 씨의 경우에는 식욕이 과도한 이유가 이 렙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호르몬 수치를 바로잡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젊은 나이 혈관 건강까지 망가지면서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을 높이며 심혈관 질환, 암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 중 약 20%가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들인데,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비만이라는 것. 은지 씨 역시 살을 빼지 않으면 더 심각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살이 쪄서 불편하고 속상하다고만 생각하고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제 생명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경각심이 나면서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은지 씨만큼이나 체중 감량이 절실한 두 여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갱년기를 겪으며 눈에 띄게 불어난 살 때문에 건강에도 이상이 찾아왔다는데요. 먼저 만나볼 분은 47세 윤정원 씨. 지금 하고 계신 건 슈퍼모델 워킹 아닌가요? 제가 좀 한 6, 7년 전부터 빅사이즈 모델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2년 사이에 10kg 이상, 한 15kg 이상 쪄갖고 제가 느낄 때 너무 이제 좀 불편해서 다시 한번 살을 빼면서 더 이쁜 모습으로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0kg이 넘어가면서 큰 키와 몸무게를 무기로 빅사이즈 옷을 소화해내는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빠졌나? 한번 재볼까? 어느새 110kg을 넘겨버린 몸무게. 너무 많이 쪘네. 왜 안 빠지지? 예전에 이제 빅사이즈 모델 할 때는 그 뭐 한 80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새 갱년기도 오는 것 같고 좀 생리도 조금 불순하고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찌고 붓는 느낌이 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어나기만 했다는 체중. 100kg이 넘어가면서 모델 일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살이 찐 후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에 붙여 가만히 쉬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는 정호 씨. 최근에는 고혈압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아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다. 혈압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이제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오니까 고혈압 전 단계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빈혈 증세가 좀 있어서 이렇게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좀 걷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 나이 50도 안 됐는데 이게 다 성인병 그 전조 증상들이 다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다음은 53세 최미영 씨. 살이 찐 후 작아져버린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쉽사리 버리지 못합니다. 못 입는 바지들이다. 이 바지는 언제 입어봐 내가 도대체.
이게 다 미디움이에요. 스몰 사이즈 다. 이게 55. 이런 바지를 제가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다 입었어요. 입었는데 제가 지금 53이니까 나이 50 넘으면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못 입어요. 지금 이런 옷들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살 빼서 입겠다고 다 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어보지만 모두 헛수고. 팔목이 여기가 안 들어가. 팔 빼고 다시 입으려고 지금 남겨놓은 거죠. 다 못 버리겠어. 그리고 제가 꼭 빼서 입고 싶은 옷들이에요. 미영 씨는 입지 못하는 옷을 다시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과연 그녀는 체중 감량에 성공해 이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요? 급격한 체중 증가로 고민 중인 두 사람이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만병의 근원 비만. 무심코 하던 행동들을 바로잡아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는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의 비만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줄 닥터하우스 지킴이.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권유경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오셨는데 비만이 걱정되셔가지고 오신 거라고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불 짚고 바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부분이 이제 많이 걱정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만이긴 하지만 이 복부가 좀 가장 심각해서 네. 저도요. 저도 뭐 다른 데도 좀 있지만은 복부가 제일 많아서 제일 걱정인 부분이 복부 비만. 그래서 다들 사실 복부 비만 걱정이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복부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다리를 양발을 이제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려보세요. 어깨 넓이로 벌려보시고 한쪽 다리를 이제 굽혀가지고 들어서 반대쪽 무릎에다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굽혀서 앉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양말을 신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네. 먼저 윤정환 씨가 도전해봤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다리에 무릎을 굽히지도 못하고 실패. 다음은 최미영 씨인데요. 자세가 흔들리긴 했지만 양말 신기 성공. 잘하셨어요. 성공하셨네요. 사실 이게 복부 비만이 심하게 되면 일단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죠. 전반적으로 당연히 유연성도 떨어지죠. 근육량이 적고 근력이 약하다고 하면은 버티지를 못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기 힘들거든요. 야, 이 살 빼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 노력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맨 다 아는 원푸드 다이어트,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 뭐 한약 다이어트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 항상 살은 빠져요. 빠지는데 요요 현상이 오다 보면은 살이 이제 더 찌더라고요. 요요 없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만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갱년기로 진입하게 되시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살은 잘 붙고 노력은 해도 잘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나이살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나이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호르몬이 살찌는 거하고 연관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오시기 전에 호르몬 검사 받아보셨죠?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비만 정도와 건강 상태를 알아본 두 사람. 먼저 진행한 비만 호르몬 자가 테스트 결과 두 사람 모두 호르몬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되면 살이 찌면서 혈관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는데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두 사람의 혈액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최미영 씨의 결과 혈소판이 응집되어 있는 혈액의 모습 확인. 우리 피 속에는 이제 산소하고 영양분을 옮기는 적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혈과 이렇게 많이 묶여 있으면 연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피가 엉기니까 혈전이 잘 생깁니다.
특히 비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피 속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가 더 끈끈해지고요. 당이 많이 올라가서 역시 혈당 물질로 끈끈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잘 생기는데 이게 다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혈전이 심각해질수록 돌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7세 윤정원 씨도 확인해 봤습니다. 적혈구가 원통 모양으로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정원 씨는 훨씬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혈액 상태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거가 좀 길게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가 더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체중을 빼지 않으면 혈액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지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이 지나게 되면 바로 뇌졸중이나 협심증, 그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태입니다. 건강한 혈액의 모습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질량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고도 비만과 복부 비만, 낮은 근육량이 관찰되었고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 수치 또한 정상치를 훌쩍 초과했습니다. 네, 두 분 검진하신 거 결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혈액 검사 수치도 조금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혈 검사를 했는데 이제 생혈 검사에 있는 이 혈액 모습도 조금 심각했고요. 무엇보다도 렙틴 호르몬 수치가 좀 높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이런지 몰랐는데 근데 선생님 혹시 렙틴 호르몬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만을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에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지 못하면은 식탐이 생기고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력을 해도 체지방이 잘 안 빠지고 쌓이게 되고 그래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갈 수가 있고요. 세 가지 호르몬, 대표적인 비만 호르몬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렙틴이네요. 네, 여쭤보신 게 바로 렙틴이었잖아요. 자,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적어도 문제예요. 적으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계속 높은 농도로 계속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렙틴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셨다고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두 분 어떠세요, 실제로? 먹죠, 잘 먹죠. 많이 먹고. 괜히 허기진 것 같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딴 거 생각하면서 또 먹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식습관이 습관인 줄 알았더니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었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아디포넥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충분하지 않으면은 밥을 먹고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 혈당을 떨어뜨리질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당뇨병이나 또는 비만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좀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만 호르몬을 열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요, 세로토닌이네요. 폭식 예방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좋은 호르몬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호르몬인데 음식 조절 안 되고 살찌고 이러면 내 자신한테 자꾸 실망하게 되고, 그렇죠? 네,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또 무기력해지고 또 기분이 우울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농도가 충분해야지 폭식이 예방이 된다. 이래서 폭식 예방 호르몬 또 행복 호르몬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두 분 보면 이제 3대 비만 호르몬인 렙틴이 좋지 않아서 자꾸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아디포넥틴도 좋지 않아서 자꾸 몸속에서 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도 좋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자꾸 와서 자꾸 또 먹고 싶고, 그러면 총체적 난국인데, 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또 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두 분의 좀 일상을 좀 들어갔거든요. 각종 질병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호르몬 불균형. 집안일 하시네요. 아, 내가 못 살아 진짜. 이 뭐야 여기다가 꼭 이렇게 벗어놓더라 인간. 아, 지겨워 정말. 양말도 꼭 이렇게 뒤집어 벗어놔. 아유 진짜. 그러니까 벗어서 저게 그냥 진짜 갖다 너무 한두 얼마나 번은 괜찮은데 좀 매일 저러면 일하시면서 계속 화가 나시겠어요. 다리 아파. 마음속에서 화가 밀려올 때면 습관적으로 간식을 찾게 된다는 미영 씨.
하나씩 까먹은 간식이 어느새 이만큼.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고 화나면은 일단 단 게 땡겨요, 저는. 그래서 단 걸 딱 넣어주면은 싹 가라앉아요. 그 화났던 그 기분이. 그래서 자꾸 이 단 걸 제가 먹는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그 세로토닌의 요구량이 올라가거든요. 한 10배 올라가니까 정상적으로 나와도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되니까 이제 화나는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우리가 단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우울할 때마다 단 음식만 찾게 되시면요. 혈당 롤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혈당 롤링 현상이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들을 즐겨 먹을 때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출됨으로써 저혈당과 허기로 인해 과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혈당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혈당이 낮으면 또 저혈당일 때는 자꾸 이제 불안하고, 그렇죠? 초조하고, 그다음에 혈당이 낮을 때는 또 이제 또 무기력하고 또 피곤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상태에서 내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 이렇게 단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날 오후 식사를 챙기는 미영 씨. 집 청소를 한 후에는 음식 만들기가 힘들어 자주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데요. 야, 어떤 두 개가 동시에. 몸에 안 좋은 거 완전 세트로 다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기름진 치킨과 입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떡볶이에 좋아해 쉴 새 없이 술술 들어가는 음식들. 맵고 짠맛의 협공에 탄산음료가 중재에 나섭니다. 치킨과 매운 떡볶이, 마지막에 탄산음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고 최애죠, 최애. 뭐 드시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2, 3인분은 좋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뭐 이게 넘치다 못해 그냥 뽑아져 나올 정도의 양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다 지방으로 전환돼서 쌓인다는 게 문제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율이 한 62.8%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기준치보다 조금 넘어가는 수치인데 실제로 이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먹는 양이 많다는 게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50g의 과당, 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에 30분 후에 검사를 해보면은 이 CRP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염증이 심각하다는 건요, 우리가 비만하고 여러 가지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특히 뭐랑 연관이 있는지 아세요? 암을 일으키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 같은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만 호르몬이라고요. 그래서 최명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폭식하시는 거, 그쵸? 탄수화물 중독, 이거 정말 끊으셔야 돼요. 네. 다음은 초고도 비만 윤정원 씨의 일상입니다. 하루 중 예쁜 옷을 보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정원 씨. 이거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이쁜 옷 보면 입고 싶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면 바로 이렇게 사고도 싶고, 근데 예전에 이제 빅사이즈 모델 할 땐 그래도 제가 이제 원하는 옷은 사이즈가 조금은 좀 많이 있었는데 살이 찌고 나니까 사이즈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남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옷 크기. 요게 남편 상이고요. 요게 제가 요새 입는 상이거든요. 사이즈가 거의 겨울엔 이 옷을 꼭 입어야 할 텐데. 살을 빼는 것이 소원이지만 맛있게 먹는 일도 포기가 안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맛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정원 씨. 그런데 아직 식사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점으로 조금 먹고 지금 이제 점심, 제가 원래 좀 식사가 불규칙해서 이제 출출할 때 먹는 편이라 지금 이제 좀 출출해져서
그냥 남은 음식이랑 해서 그냥 간단히 비빔밥 해 먹으려고. 오, 잠깐, 밤향이. 저거 제가 봤을 때 좀 덜 더셨을 것 같은데, 저보다도 많아요, 지금. 지금 저 안에 거다 넣으면 그릇 차겠는데요, 보니까. 아니, 원래 남은 거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 드시네, 결국은. 네, 근데 이렇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요, 우리 몸에서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그리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들 간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다 보면은 식탐이 점점 더 생겨서 많이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분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살찌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드시지 말고요. 정해진 식사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일상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 일상 속에서 그 넘쳐나는 식욕과의 힘겨운 사투를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좀 업이 돼서 그 식욕을 좀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활력을 올려주는 운동 솔루션 시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아이 엄마 김민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40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40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운동 비법 공개. 날씨가. 제가 실제로 살 빼면서 도움받았던 운동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니업이에요. 말 그대로 다리를 가슴 쪽으로 가까이 당기는 운동입니다. 손을 이렇게 내려주는 동작입니다. 니업은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어려워요. 복근에도 힘이 들어가고 하체에도 지지되는 힘이 있어서 제가 뱃살 빼는 데 추천하는 동작입니다. 네, 시작! 하나. 팔을 귀 옆으로 해서 세게 배에 힘 주시고 쭉. 네. 배 힘 더 주세요. 배 힘 꽉. 다리 좀 더 위로. 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리업 동작도 한 번 하실 때 20회씩은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이거 눕고 싶어요, 지금. 다리가 떨려요, 막.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배에 힘 꽉 주는 거. 무릎을 최대한 가슴으로 당기는 거. 하시면서 하시면 복근에 힘이 생기고 뱃살도 빠지니까 한번 해보세요. 뱃살 빠질 것 같아.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 동작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인데요. 어깨 넓이를 벌리시고요. 발끝을 약간 11자. 앉으실 때 무릎이 발끝 방향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앉으시는 거죠. 앉았다, 일어나는 거. 다리 11자. 하고 무릎이 발끝이랑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여섯. 이거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덟. 아홉. 그만. 처음에는 뭐 10개 하더라도 20개까지 하는 걸 목표로. 점점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한 세트라도 매일 하는 거를 시작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운동하고 왔더니 어떠세요? 목도 마르고 좀 배도 고프고 하지 않으세요? 두 분 다 보면은 달고 짜고 뭐 기름지고 그쵸? 그리고 탄수화물 특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 확 줄이셔야 돼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굳게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거 싹 다운 시켜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살 좀 확 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요건데요. 일단 제가 차를 좀 준비했으니까 따뜻하게 한 잔 드시죠. 자, 이거 맛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게 뭐예요? 지금 드신 건요, 시서스 차입니다. 시서스 얘가 차. 시서스구나. 5,000년 전에 인도 고대 의학서 아유르베다의 약용식물로 등재되어 있는 시서스. 현재는 지방 사이즈를 줄여 체중 감량을 돕는 효능으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서스가 왜 이렇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냐면요. 시서스에는 중요한 성분,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퀘르세틴은요, 우리가 지방이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는 데 도움을 줘요. 또 두 번째, 이소람네틴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지방이 덜 쌓이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음식을 드셨을 때 이 시서스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에 36.5도 정도 되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물을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소화 효소를 양쪽에 한 스푼씩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서스 가루는 한쪽에만 넣을 거예요. 자, 한쪽에만 이 식빵을 양쪽에다가 한번 얹어 볼게요. 자, 여기도 얹히고 이쪽에도 얹고. 네, 이 상태에서 최소 4시간 이상이 이제 경과한 후에 식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빵과 소화효소, 시서스 가루를 이용해 확인해보는 탄수화물 흡수 실험. 시간 경과 후 식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쪽에는 소화효소만 넣은 거고요. 이쪽에는 소화효소와 시서스 가루가 같이 첨가된 거예요. 소화효소만 넣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렇게 식빵이 아주 흐물흐물해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시서스 가루를 같이 넣었더니 모양이 거의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우리 인체 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쪽이 흡수가 덜 된 식빵일까요? 모형이 그대로 덜 된 식빵이요. 맞습니다. 우리 그 시서스에는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제 아밀라제와 같은 그런 소화효소의 합성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저렇게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에 절제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애들도 많으니까 많이 먹고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해서 100세 시대 아니에요. 오래 100세. 살아야죠. 100세까지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100세까지 화이팅! 호르몬의 균형이 잡혔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체중 감량. 과거 비만으로 대인기피증도 있었지만 현재는 식욕 잡는 호르몬 다이어트로 40kg을 감량한 김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해지니까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보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맘카페에서 지금 같이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운동하는 걸 출력해서 여기 냉장고에 붙여놔요. 이제 매달 한 장씩 붙여놓고요. 이제 같이 운동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0kg을 뺀 지금도 다이어트 일기를 쓰며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김민 씨.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과거의 옷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네요. 이게 6년 전에 사놓고도 배가 끼어서 잘 못 입던 그런 옷이에요. 엄청 크죠? 근데 와, 이렇게 큰 옷을 그때는 못 입고 다녔다니. 둘째 낳고 이제 셋째 낳고 나니까 막 102kg, 104kg까지 100kg 정도 넘으니까 좀 거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감도 굉장히 심해졌어요. 피곤해가지고 막 계속 더 눕게 되고요. 그래서 어디 가는 것도 조금 꺼려질 정도로 대인 기피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나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다이어트. 1년여를 피나는 노력으로 매진한 결과 4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요요 현상 없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일 짜둔 운동을 잊지 않고 실천했다는 것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의 첫 번째 비결.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는데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조절한 거는 탄수화물 종류예요. 제가 그전에는 빵, 밥도, 쌀도 많이 먹었고요. 맥주도 좋아하고 이랬었거든요. 과일도 많이 먹고요. 그랬는데 이제 과일도 좀 줄이고 쌀밥도 이제 현미밥이나 곤약밥 위주로 먹고 이제 많이 탄수화물 줄여서 먹고 있습니다. 대신 양질의 지방을 골라 배고프지 않게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탄고지라고 해서 지방을 좀 많이 먹고 단백질이랑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식사를 했고요. 탄수화물 좀 줄이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저탄고지는 아니고 좀 자연식 위주의 저에게 맞는 식사를 하고 있어요.
비타민, 식이섬유, 지방이 적절히 함유된 영양가 있는 식사. 그리고 식사 시에 꼭 첨가해주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이거 시서스 가루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살이 많이 쪘을 때 병원에 갔더니 여성 호르몬 수치도 불균형하고 비만 호르몬도 좋지 않다고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서스가 호르몬 수치도 맞춰주고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이라 불렸던 시서스는 항염, 항암 및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인데요. 시서스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은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력이 매우 높은 플라보노이드계 성분들입니다.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은 지방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지방의 소화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먹었지만 먹지 않은 것과 같은 체중 감소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서스는 영국 식품표준청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 8주간 시서스 추출물 섭취 시 체중, 체지방량,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시서스 섭취 후 아디포넥틴, 세로토닌 호르몬이 증가하고 렙틴 호르몬은 감소하면서 균형 잡힌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호르몬 관리를 위해 시서스 추출물도 따로 섭취하고 있는 김민 씨. 그래서 몸이 가벼워져서 좋고요. 몸에 활력도 생겨서 생활하는데도 되게 활기차게 지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우울감도 사라지고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게 참 좋습니다. 체중 감량과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방송인들. 여기 체중 증가와 혈관 질환으로 고민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건강해진 몸으로 활기찬 삶을 되찾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정원입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연기자 최정원 씨. 인자한 안방 마님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정원 씨. 하지만 늘 밝아 보였던 모습 뒤에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4년 전에 자궁 내막증 때문에 자궁하고 난소를 적출했거든요. 그럼 바로 사실은 호르몬 치료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호르몬 치료 안 하다 보니까 막 살도 찌고 막 우울감도 오고 온몸도 아프고 막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챙겨 먹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몸도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살도 좀 빠지고 예. 그때 한 7kg까지 쪄서 지금은 다시 8kg를 뺐어요. 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여성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폐경기 여성은 심뇌혈관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체내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때문인데요. 여성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은 50대를 기점으로 남성을 역전한다는 사실. 그리고 정원 씨도 혈관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고지혈, 고혈압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한쪽이 전부 마비돼서 전동 휠체어 타고 계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뇌출혈로 이제 2번 큰 수술을 하셨어요. 저도 가족력 때문인지 저도 고지혈, 고혈압이 있어서 4년 전부터 약을 먹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요즘은 검사해도 혈관도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시고. 체중 감량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양파 사랑. 양파 껍질도 버리지 않습니다. 양파가 혈관에 좋다고 해서 식재료로도 많이 쓰이고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차로 마시고 있어요. 아침마다 저는 이 양파를 끓여서 차로 마시고 있어요. 양파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고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양파 껍질 차부터 반찬까지 양파를 주로 이용한다는 정원 씨.
간결하지만 담백하고 깔끔한 건강식이 차려지는데요. 너무 맵거나 달고 짠 음식은 입에 대지 않은 지 오래. 절제하고 인내했던 시간 속에 건강이 되살아났습니다.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 안 하면은 하루에도 1kg, 1.5kg 훅 찌기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단백질, 무슨 두부나 콩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양파랑 같이 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 후 잊지 않는 시서스 섭취. 4년 전에 큰 수술하고 나서 그때 호르몬 때문에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시서스가 몸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먹었어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서스 추출물. 시서스에는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퀘르세틴 성분이 양파의 60배, 지방 형성을 억제하는 이소람네틴은 와인의 1850배 이상이 들어있고요.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시서스 추출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0mg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이 체질이나 임신부, 그다음에 수유부의 경우에서는 섭취 전에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과 건강 이상을 호소했던 두 사람. 닥터하우스 진행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상 점검을 위해 제작진이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일주일 만에 만난 모습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부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치킨과 떡볶이 대신 신선한 채소가 자리한 풍경. 그전에는 제가 배달 음식 너무 위주로 먹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초콜릿하고 제가 좋아하는 치킨 배달 음식 좀 끊고 출출할 때 군것질 땡길 때는 이렇게 샐러드 같이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난 후 밀려오는 가짜 식욕에 맞서는 샐러드 섭취. 닥터하우스에서 배운 운동도 잊지 않고 있었네요. 열심히 땀 흘린 후에는 시서스 섭취도 추가. 윤정원 씨도 살을 빼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필코 100kg 아래로 내려오겠다는 굳은 의지와 시서스 가루를 첨가한 시원한 물 한 잔으로 오늘 운동 마무리. 과연 두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열심히 노력한 2주가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생혈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뭉쳐있던 적혈구 상태가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좋아진 결과 2주 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개 또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한두 개씩 떨어져 있는 보이는 게 보이죠. 바로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분들이 이제 그 피하 지방이 줄게 되면요. 그 피하 지방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 지방 같은 것들이 피 속에 들어가서 지방이나 찌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피가 그만큼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고 체질량 검사와 호르몬 검사도 다시 알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체중이 3kg 이상 감소했고 허리 둘레 또한 평균 2.5cm 감소, 비만을 야기했던 렙틴 호르몬도 좋아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단기간이지만 살도 많이 빠지셨고 체질량 지수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도 정상 수치를 찾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하신다면 비만을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체중 감량이 쉽지 않다면 내 몸의 비만 호르몬을 의심하라.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질 때 비로소 날씬한 몸이 따라옵니다.
playing